이번 주제는 교육 얘기입니다. 교육 얘기인데 뭐냐면 여러분 요런 일이 벌어졌어요. 6월 모평 영어 1등급 1.47% 역대 최소. 국어 수학도 불수능. 그래서 불수능이 아니라 여러분 요번 6월 모의고사가 용암 수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용암 모평이다. 모의평가가 이거 용암 알죠 여러분? 마그마. 이거는 불수능이 아니라 용암 수능이에요. 이거 올 수능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나오는 얘기가 킬러 문항 없는 용암 모평이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능에서 등급이 상대평가거든요. 등급이. 그래서 원래 4% 1등급, 11% 2등급, 24% 3등급, 36% 4등급, 50% 5등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역순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상대평가인데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사교육의 중심에 영어가 있거든요. 사교육 중심의 영어가 있는데 사교육비 절감을 하겠다. 이런 거로 영어 절대평가로 했는데 그래서 사교육비가 줄었냐? 안 줄었어요. 왜냐면 영어는 일찍 끝내놓으면 다른 과목 수능 준비하고 고등학교 때 가서 다른 과목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는 일찍 마스터하자. 이 방향으로 가서 그게 더 불을 붙었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절대평가로 된 다음에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영어로 제가 절대평가로 바뀐 다음에 1등급 비중이 1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는 최상위권 변별력은 없는 과목이다. 이렇게 굳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렇게 되면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절대평가라는 건 기준이 이 선을 그어놓고 요 선만 넘으면 돼. 50%가 1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60%가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 절대평가의 취지는 그건 거다. 수준만 그어놓자. 수준만 그어놓고 그리고 문제 출제나 난이도 같은 것도 항상 똑같이 굳혀놓고 그러면 공부한 사람이 이 정도면 나는 영어 1등급이 됐구나. 이제 더 이상은 공부할 필요 없구나.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점이라는 것도 정말 실용적인 기준점으로 돼서 학습하는 사람이 실용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평가를 찬성 반성되는 떠나서 일단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쭉 가자. 그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요즘에 애들의 영어 실력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다고 애들의 영어 실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영어는 수능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미국을 간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이 있어서 회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계급적인 특성까지 포함해서 영어 실력은 수능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지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에 대한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은 계속 늘고 있어요. 수능 입시 정책이랑 상관없이.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영어 실력이 계속 늘고 있다면 영어 입시는 이제 이걸 굳히고 건들지 말자. 응?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말자. 논란이 할 때마다 이상해진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됐어. 뭐가 됐든 일단 굳어주면 게 최고야.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걸 온통 흔들어 놨어요. 자, 보세요. 킬러 문항 배제부터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영어가 변별력이 사라졌는데 수학 변별력과 국어 변별력까지 사라지면 입시는 어떻게 치르냐? 제가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킬러 문항이 없어지기 무슨...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고교 내신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 똑같은 과목을 공부를 했어야 비교가 되지. 내신을 어떻게 표준화할 거야? 다 다른 과목을 했는데 거기다가 의대 정원 2,000명까지 해버렸어. 그러면 2025년 입시파는 그야말로 카오스가 되는 상황 아니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2025년에 그 고교학점제 실행하고 입시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부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강도로 욕할까 제가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6월 모평을 했는데 절대평가도 4%인데 90점 넘는 학생이 1.47%가 나왔어. 2등급이 여러분 더 큰 문제예요. 2등급이 8%가 나왔어. 80점 넘는 친구들이 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도 4%, 11%인데 상대평가도 4%, 11%인데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등급이 더 낮게 나왔다니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능 최저 등급을 2등급 두 개는 돼야 돼. 요런 식으로 건단 말이에요. 뭐 어디선 3개 했는데 총합해서 뭐 복잡한데 최저 등급은 수능점 그러니까 수시에서 붙었어도 최저 등급은 맞춰줘야 된다. 근데 그런 때 영어는 2등급 안에 드는 거 영어는 하나로 맞추고 가는 전략을 쓰던 학생들이 대혼란에 빠졌어요. 영어 공부를 놨거든. 나는 뭐 80점은 맞아 라고 놨고 있다가 요번 시험 보고 나서 2등급이 20%가 25%까지 나왔었거든. 절대평가에서 80점 넘는 애들이 25%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8%가 나와보니까 막 애들이 나 최저 등급 못 맞추면 어떡해 라는 공포에 빠졌어. 다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공포에 빠졌다고. 애들 가지고 장난하냐. 애들 가지고 장난하냐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시그널이 이런 용암이야. 영어도 수능 준비 빡세게 해야 될걸? 이거였냐고. 시그널이 아니었잖아, 그게. 킬러 문항 없앤다. 베베꽃 문항 없앤다. 영어 80점이 만만치 않은 난이도로 6월 모의고사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킬러 문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시험 보는 학생들이 받아들일 일이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번에 킬러 문항 없었어요 하면 킬러 문항이 없어? 애들은 죽게 되는데? 그래서 풀어보라고 했더니 외국 사람들한테 풀어보니까 4개 중에 1개 맞고 이렇다는 거야. 아니 내용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를 배배꽃 문제 미국 사람들도 틀리는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영어 문제가. 그러니까 불모의고사가 아니라 용암 모의고사라는 말이 나와버렸는데 킬러 문항 없애고 사교육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주호 장관이 진짜 저한테 오늘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교육 없는 세상은 여러분 좌파 단체입니다. 오른쪽 교육 정책은 이게 아니에요. 제가 오른쪽 교육 단체들이 주장했었던 맥락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됐는지.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은 여러분 애시당초 임명하면 안 됐던 사람입니다. 서울교육감 선거 단일화판을 어지럽힌 사람이에요. 조희연에게 교육감 자리를 넘겨준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우파 교육 운동판이 거부했었던 사람을 장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교육부 장관은 우파 교육운동하는 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되고 나서 좌파 쪽 성향의 단체인 사교육 없는 세상하고 손을 잡고 이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육운동하던 분들이 저한테 한 말이 이러려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그 추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우리가 버티면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한 게 아닙니다. 제가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피눈물이 나지. 네? 그래서 사교육 없는 세상 사람들 내다 놓고 거기에 조선일보 같은 데서 보수 언론들에서도 그 사람들 인터뷰하고 그 논리 이주호의 논리를 윤 정부의 논리로 만들어서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좌파 논리인데 지지자들도 다 거기에 휩쓸리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저항했었던 사람들은 다 바보 되는 거거든. 그 바보 되는 걸 정부 교육부 장관 언론 매체들이 그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의료정책 이전에 교육정책이 보면서 윤석열 정부 미쳤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도 제가 계속 했었던 거 여러분 보신 좌파 성향의 단체와 손을 잡고 우파 교육 단체들을 배제하는 게 찌그러뜨리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랬으면 잘하기나 하지. 이게 뭔 꼬라지냐.
이게 뭔 꼬라지냐. 그리고 지금 수능 앞지고 이런 시험 용암 수능 모평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런 시그널을 흘리면 여러분 요번 입시 고3들도 멘붕에다 최저 등급 영어로 최저 2등급 하나는 따고 나머지 셋 중에서 하나 따지 이런 전략을 쳤었던 친구들은 지금 머가리가 막 깨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부모들은 영어 교육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교육해서 수능은 90점 이상 이렇게 그냥 맞는 거고 수능 뭐 이상에 멀리해서 이제 회화하고 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 교육 자체가 다시 수능 대비형 영어 교육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삶을 중심으로 영어 교육을 사교육을 해야 되는 거야? 부모들하고 초등학생 부모들하고 기타 등등도 지금 머리가 깨지죠. 그리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나가버리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오냐? 그리고 여기다가 고교 학점제 시행하면 사교육 매니지먼트 없이 입시가 돌아갈 것 같아요? 대통령님? 제가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까? 교육제도는요, 여러분, 입시제도는 어때야 돼요, 여러분? 심플해야 돼요. 진짜 시골 무지랭이 사람도 내 자식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해라라고만 얘기하면 자식 새끼가 보면서 알겠어요. 연합고사 볼 수 있고 학력고사 볼 수 있는 그런 심플한 그거로 해서 입시 제도 자체를 무지랭이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무지랭이들은 그냥 배제돼 버리는 거라고. 진짜 그러니까 이 무지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입시 제도가 어느 정도냐면 90%의 학부모를 무지랭이로 만드는 입시 제도예요. 정말 몇 달에 한 번씩 그거를 가서 앉아서 이런 사교육 업체들의 강의를 들어야 입시 제도를 이해하고 무지랭이가 안 되는 탈출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동네마다 그런 강연회나 그게 있나? 강남 바닥이나 되고 어느 정도 돼야 나는 입시 제도를 어느 정도 알아 무지랭이가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입시 제도 자체가 학습을 해야 되고 학부모가 학습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면 이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보수 단체들의 기조가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에 있어서 보수의 기조가 맞다라고 좌파들은 교육제도를 하고 이런 특성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수 정책의 기조는 정시를 확대하고 제도를 심플하게 하는 걸 보수 교육 정책, 입시 정책의 기제로 삼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냐고. 그리고 수월성 거리지 말고 수월성 거리면서 쉽게 거리는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 과정의 수준은 낮은데요. 문제를 맞추는 게 어려워요. 별것도 아닌 얘기를 비비 꼬아서 문제를 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너무 어려운데 교육 과정 수준은 낮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보수의 방향으로 얘기하는 건 학업 성취도의 수준을 지향점을 우리는 높게 잡자. 그리고 그 높은 난이도에 실력을 묻는 스트레이트한 문제를 내자. 이게 그리고 우파 교육운동 하는 분들의 주장이에요. 행렬, 미적분, 벡터, 통계 이런 거 빼버리지 말고 그런 어려운 과목들이 있고 그런 어려운 과목들의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를 스트레이트한 문제를 내자 이거예요. 비비 꼬지 말고 문제를 풀기 위한 고난이도를 내지 말고 그냥 내용 자체가 고난이도이고 이 문명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놓고 그렇게 가자. 수월성 교육이라고 온갖 문명의 정수인 과목들은 다 빼놓고 문제를 비비꼬면 이거는 무의미한 짓을 하는 거다. 뭐 하자는 거냐. 보수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저는 보수 쪽 분들의 이 주장이나 기타 등등을 100% 수용을 한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왼쪽 스피커였고 좌파들하고 놀면서 인간의 개성이니 인간의 다양성이니 이런 학생들이 배제되면 안 된다니 온갖 그런 복잡하게 되는 걔네들의 미사 요구에 홀렸던 인간인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보수 쪽 분들 보고 맞아 교육의
교육은 수월성이 아니라 지향점은 수준은 높아야 되고 입시제도는 단순해야 되고 문제는 비비꼬지 않고 스트레이트해야 돼. 이 보수 쪽 주장이 맞다라고 나는 받아들였는데 왜 보수 정부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보수 정권을 만들었는데 보수 사람들을 배제하고 왼쪽 애들하고 놀면서 일을 더 그르치냐고. 아니 그리고 클럽 문항 없앤다더니 사교육 줄인다더니 절대 등급에서 1.4%가 나오는 이런 무지막지한 문제를 내는 걸 이거에 필터링이 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이거는 정부 엿먹으라는 거야. 용산이고 기타 등등 교육비 이거는 불러다가 조져야 돼. 니네 뭐 하자는 거냐고. 이건 고의라고. 고의 모를 수가 없어. 이 시험 문제 내면서 애들 엿먹으라고 낸 시험 문제인데 이런 기재로 어떻게 교육과정평가원이 이런 문제를 내는 거를 교육부고 기타 등등 필터링이 안 되고 이게 시험 문제가 나서 난리가 나게 만드냐고. 누가 이따위 장난질 치는 거야. 이 정부 망하라고 장난질 치는 새끼 누구냐고. 이대로 입시를 실행하면요, 내년엔 정말 정권이 붕괴되는 위기로 간다니까. 이 의대 입시 늘었지. 고교학점제 실시되지. 그런데 대책 없고 현장에서 난리 날 거지. 정권을 파타론으로 내몰 거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나? 한동훈이 정적이 됐네. 그게 큰일이 아니고 이런 정책들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이런 불편들이 바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왔을 때 그게 정권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정도가 심해 지금. 한동훈 걱정할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의대 증원 이런 것들이 몰려올 입시판 그리고 이 6월 모평을 이걸 이렇게 냈을 때 나오는 대혼란 이런 것들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용산이고 국민의힘이고 있나 모르겠다. 지금 학부모들하고 입시생들이 어떤 반응들인지 파악들은 하냐? 어떻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산 인간들인데 공무원들이고 국민의힘이고 용산이고 좌파 단체들한테 이렇게 휘둘리고 좌파 아젠다에 이렇게 끌려가냐고. 오른쪽 사람들 배제하고 좌파 단체들하고 좌파 아젠다를 이렇게 추진하는 외교안보는 그렇다 치고 왜 사회정책, 교육정책, 보건의료정책이 왜 이렇게 혼돈의 카오스로 가냐 이거죠. 현실을 모르는 책상물림들 데리고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무슨 우파를 폭파시키려는 특명을 받고 온 특공대들도 아니고. 우파의 주장이 좌파의 주장보다 못하지 않고 우파의 주장이 좌파의 주장보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진지전에서 밀려서 다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파는 애들이 불쌍해요. 학부모가 불쌍해요. 사교육비 경감해야 돼요. 그런 쌉소리에 휘둘리면 안 된다. 애들이 불쌍해요. 학부모가 불쌍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라는 교육의 선에 대해서 이 문명 이 정도 누리고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 소득을 올려야 되는 나라에서라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성취를 해야 영광을 누리고 삶이 됩니다라는 그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쳐버리고 애들 불쌍해요 그러니 이렇게 해요라고 했다가 더 난리 버거지가 나는 좌파식 정책은 하면 안 된다고요. 예측 가능한 허들, 흔들리지 않는 허들이 있어서 그 허들을 뛰어넘었을 때 그때 인간은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거라고요. 허들을 낮춰주면 안 돼. 그러면 허들을 낮춰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우쭈쭈 거리면서 허들을 낮춰. 이거는 넘어야 돼 이 새끼야 라고 애들한테 분명한 선을 줘야지.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